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시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인범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청주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의 보급 및 점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주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점자 문화의 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각장애 발생 요인은 후천적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천적 시각장애는 전체 시각장애 발생 시기 중 2.3%에 불과하며 20세 이후에 시각장애를 겪게 된 비율이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특히 심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중 83.6%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점자 문해력 보급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성인 이후 장애를 겪은 중도 실명자의 경우 학습 기회 부족으로 문해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점자문화 시행 계획 수립, 공공건축물의 점자 설치, 점자 자료 보급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점자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 활용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인범, 김태순, 송병호, 남염신, 박근영, 허철, 신민수, 박완희, 이인숙 의원 총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곳곳에 숨죽인 한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 누군가는 아이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밤잠을 설칩니다. 또 누군가는 병원비 청구서를 손에 들고 하루 3끼를 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계부채의 2000조 시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인 고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아 경제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내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 및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 제5조를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청주시 점자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점자 사용을 확산하여 일상적 생활 범위에서부터 점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 차원의 금융복지 지원이 미흡했던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남인범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그 6조를 보시면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이라고 나오고 1항하고 2항이 그 공공건축물에서는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인범 의원님 그러한 의도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 공공건축물에서는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걸로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문을 비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중간에 설치하고 해서 뭔가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도 보면 여기는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보니 시 거는 아니고 민간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공공건축물 여기에서는 이걸 해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형식이 똑같다 보니 이것은 공공건축물에도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그 남인범 의원님이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하신 의도대로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해서 문구상에 그렇게 하도록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건 남인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이 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이런 데라든가 또 뭐 청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이런 데라든가 또 청주시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 또 차량 등록 사업소 등등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우리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것을 이 상태로 하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그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설치 안 해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고 그러한 시설이 몇 개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조례안의 목적대로 하면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뭐 이거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안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에도. 그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해 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남인범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박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수 의원입니다. 제4조 1항 2호에 금융, 일자리, 복지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 내용이 금융, 일자리, 복지 그리고 띄우고 상담이 가야 상담이라는 것이 금융과 일자리, 복지 세 개를 아울러서 진행된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조 2항에 그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에 해서 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이렇게 나오고요. 제5조 위탁의 1항에서도 그 두 번째 그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해서 큰 뭐 내용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통일을 하든지 법인, 기관 및 단체 이렇게 통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6조에 시장은 효율적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있고 서민금융기관이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으로 해서 범위를 축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보통은 금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을 서민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축소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보니면은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의도하신 취지에 맞는 표현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서민들 대출을 위한 상담을 포커스에 맞추다가 아마 이렇게 청주 시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표현을 해도 좀 확대해서, 네, 확대해서 금융기관으로.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박승찬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거 조금 전에 남인범 의원님 거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실행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박승찬 의원이 계속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과 여부를 떠나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제 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이효균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에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문구를 추가하고 약칭의 위치를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청주 시민의 구인 구직에 대한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센터 약칭의 위치를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내용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 여러분,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피 발의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조항 및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전반에서 사용 중인 예산 편성이라는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시민참여 대상의 시 관할지역 소재기관 단체 종사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참여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민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인용 자치법규 제명과 인용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지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여러분, 청주시 시민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전체 조문 중 수탁자를 수탁 기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체 조문 중 시민 참여의 예산의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안 제24조에서 시민참여예산연구회의 직책명을 위원장에서 회장으로, 부위원장에서 부회장으로, 위원에서 회원으로 수정하고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된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같은 장 제5장 내의 제25조, 제26조의 용어를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중 여가 활성화를 여가 띄우고 활성화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사무의 위탁에서 조사 및 연구, 시민여가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관 범위를 민간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네, 이호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 안 24조에서 직책을 수정함으로 해서 같은 제5장과 같은 제5장 내에 25조랑 26조 용어를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35조도 재정 및 실무 지원에 제 32조 3항에 시장은 위원회 연구에 참석한 위원에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연구회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위원 및 회원에게라고 함께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혜수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 13조 구성 관련해서 잠시만요. 22조 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2항에 시장은 예산학교의 운영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해서 다양한 계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 청년을 굳이 넣는 거는 좀 더 내용을 정현수 의원님, 네. 그것은 본 수정상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건 우리끼리 따로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 개정을.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심의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만이거든요.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좀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러면 13조에 이우근 위원님께서 13조에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 문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13조하고 22조 예산학교의 운영을 좀 결합한 느낌이라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조 예산학교 운영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했는데 굳이 예산학교에 청년이라는 문구를 좀 더 넣은 거는 다양한 계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3조 구성 관련해서도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지 말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삽입을 해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보장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22조 예산학교 운영을 좀 짚었습니다. 네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먼저 개정안을 내신 이유균 의원님 의견이 예, 그거 저게도 큰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역시 전직 위원장님들이 세 분이시라 직전 위원장님들. 과장님, 예산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내용대로 좀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무슨 이해 있으십니까 혹시? 예, 예산과장 연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래서 지금 동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전원입니다. 스탁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으로다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과장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위원실이랑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아니할 것은 수정 안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네, 정현수 의원님. 네, 저 최재호 의원님께 네. 요거는 띄어쓰기 관련한 건데 띄어쓰기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제7조와 제11조에도 제7조 1항 시장은 법 제7조 띄우고 제1항인데 요것도 띄어쓰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 1항 1호도 마찬가지로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모두 이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에 법제처 나온 규정대로라면 붙여 쓰는 게 맞죠? 전문위원님. 네. 그럼 그 부분은 또 역시 의원님들이랑 의견 조정 시간에 이건 띄어쓰기 관련이니까 법제처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6호 청주시 상권 활성화 관리재단 및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질의안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청주시 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산된 청주시 상권 활성화 관리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7호 청주시 골목형 삼정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일정에 맞도록 골목형 상정가 지정 기준 점포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8호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와 공단의 기능을 갖춘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청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정관,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9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의 구체화, 당연직 의원 대리 출석 범위의 명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0호 청주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형 공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복합구조로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은 개발사업부를 신설하여 기존 2본부 1실 5부 20팀 370명에서 2본부 1실 6부 22개 팀 377명이 됩니다. 공사 전환은 향후 출자 동의 심사, 출자금 예산 편성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청주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주학 연구센터를 청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2억 원이고 2025년도에는 제2회 추가 경영 예산에 6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학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되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거 해산된 청주시 상권 활성화 관리재단 설립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정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 중 인용 조문 5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공단 체제에서는 다양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청주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지역적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사 형태의 기업형 구조로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내실이 있는 경영, 전문 인력의 영입, 지속적인 개발 사업의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청주시 제한 운영 조례가 누락되어 제8항을 신설하여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 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학 연구센터를 청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존의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자체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중 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 단기적인 이익이나 손실보다는 이러한 사안은 장기적 안목으로다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과장 연주입니다. 공사로 출발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사항보다는 장기적인 오랜 기간 청주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 수익금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해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된다 하면은 그 취지 자체는 효율적으로다가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 도모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어느 면으로다가 보면은 경기 지금 현 시점이 경기 침체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불황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공사로 전환을 하느냐 그냥 공단으로 유지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사실 상당한 시비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모든 이 1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년이 넘게 공단에서 사실 출원금이라든지 추징금이 보조금이에요. 이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난 모든 조직 면에서나 모든 참 상당히 지금 커졌습니다. 참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 청주시에서 이렇게 수리한금, 보조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지만은 조직 구성면에서 이 방대하게 지금 커졌기 때문에
그 공단의 그 한계를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개방형으로다가 뭐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그 청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참 뭔가 이익을 담당을 한다든지 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00만을 지향하는 우리 청주시에서 좀 지금 청주시에서 공사로다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책임감, 뭐 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은 공사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뭐 수익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지금 양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나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 한 77% 정도가 뭐 찬성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참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산과장 연조입니다. 공사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뭐 공사를 설립하는 게 그래서 이왕이 돌아왔을 때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의 확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설립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원을 우리가 그 비교 견학식으로 해서 방문을 했는데 평택도 가보고 사실 수원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같이 그 공단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나 모든 저기를 연관성 있게 공사로 전환이 됐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어쨌든 공사로 전환을 시켜서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의 그 좀 청주시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로다가 갈 시점이 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떻게? 예, 이산과장 연주입니다.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공사 설립부터 출발해서 공사 도약기에 그 시하고 의하고 공사하고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가지고 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장을 모셔가지고 좀 그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나 모든 면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과장 연주인데 개발사업부 7명에 대해서는 전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청주시에서 지금 공무원을 파견을 한 4명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그 공사가 그 합습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초기에는 청주시와 공사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또 18건의 사업을 그 발굴을 해서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견 가는 공무원들과 그 채용되는 직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을 다 참고해가지고 공사가 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유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유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복 의원님 질의에 또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또한 시설공사가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지금 지난번에도 이어서 수원까지 또 갔다 오는데 저는 못 갔지만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수원도 지금 아직까지 뭐 한 44억의 적자를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은 거기도 이미 포화 상태의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전환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비용 추계 이렇게 보니까 뭐 산단 조성 2건하고 도시재생 사업 1건, 도시개발 사업이 없어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좀 적극 발굴을 해서 민간인과 하겠지만은 우리 청주시가 더 나가려는 도시개발 사업을 좀 해야지만이 어쨌든 적자를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이상과장 지금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 부분도 현재 한 건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로 이제 그 한 건을 추천할 계획이고요.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청주보다 엄청 작습니다. 105평방 제곱킬로미터고 그 중에 산지가 55% 있으면서 도시화율이 이미 90%가 됐기 때문에 개발의 개발지가 사실은 청주보다 엄청 열악한 상태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수원의 면적으로 봤어도 한 8배 정도의 규모가 있고 도시율도 사실은 청주는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한 1000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청주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향후에는 뭐 공사가 출범하면은 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수원보다는 청주가 월등히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판단이 맞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산하기관이나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또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자산관리, 민간 투자 유치 등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한 도시개발 전문가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뭐 이 인원을 공모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이상과장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 이상과장 연주임이고요. 공사가 출범하면서 이제 그 채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인건비랑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은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부장이나 그 밑에 이제 7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저희도 이렇게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청주를 처음에 채용됐을 때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채용됐을 때 청주의 현황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4명이 또 추가로 파견돼가지고 협업을 이루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말씀하신 도시개발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발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더 공사로 전환하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설립은 우리 시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고 성공적인 공사 전환을 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가 공단에 비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익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을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어떤 사업 지원 또는 실패할 경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 대한 부분과 또 전략이 있는지 또 문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도시공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또 채무 보증을 서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제안이 어떤 전략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산과장 연주입니다. 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공사 출범했을 때 사업 추진 과정을 저희도 그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초창기에 모든 법인이 설립할 때 설립과 도약과 성장과 안정기와 세태기가 이 패턴으로 전부 다 가는데 지금 도약까지는 보통 타 지자체의 공사를 보면 3, 4년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보통 4년 차에서는 흑자로 전환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계속 그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상태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처음에 초기에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 사업 규모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사업을 했을 때 이 장기간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일부는 지분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업무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렇게 습득하는 그 3, 4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시 같은 경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위험에 도달했을 때에는 어떤 비상시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도 실제 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 대단히 사업을 할 때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사채 발행 자체는 이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가 좀 마련된 상황이고 일시적인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는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차입금을 해서 일시 차입금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상환하는 걸로 그 일시 차입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 문제는 없는 거고 실제 이제 대단히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 마냥 안전장치가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의 그 유동성은 사실상 이 수익을 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주 시민에게 복리정진을 환원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쪽으로다가 환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원의 방법은 이상과장 연주입니다. 환원의 방법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평택이나 성남일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실제 이제 배당금식으로 시의 돈을 그 성남 같은 경우는 한 1,000억인가 그 정도를 배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복지 사업이나 이 뭐 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뭐 이런 부분을 직접 신축을 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조 의원입니다. 그 유은기 이사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12월 31일자로 2024년도 12월 31일자로는 현원이 351명이었습니다. 네, 현재 정원은 370명 갖고 있고 지금 7명을 공사 전환 시에는 377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350명 정도 지금 정원인 거예요? 그럼 370명 네, 있는 거고? 예. 예. 그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작년에부터 이게 논의가 됐을 때 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역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왕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공단으로 지금 바뀐다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뭐 전부 다 개발 사업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냥 하는 것이고 개발부서 이제 하나를 사장 직속으로 더 가지고 개발 사업을 이제 해보자 그런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개발 사업 할 곳도 한 18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관리공단을 공사로 어쨌든 법적 서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는 거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야 또 직원도 채용을 하고 또 우리 개발할 여기 18군데 정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것 중에서도 우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건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은 오래 걸려 몇 년 지나도 안정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우리는 좀 타 지역보다 빨리빨리 좀 개발 사업 부분이 좀 안정되게 해서 직원도 추가로 채용하고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개발공사로 청주도시공사로 바뀐다고 해서 뭐 금방 뭐 전부 다 뭐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니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법적 제도적 서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뭐 올해 안에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제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쪽 방면으로 그런 방향을 잡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그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는 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우려였다가 지금은 응원은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도 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집행부에서도 여러 그 다른 지역 공사를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하셨고 의회 저희 또 평택과 수원을 다녀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본금과 그리고 사람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사업할 게 정말 있는지 지속 가능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결국은 뭐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할 게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지하고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3추에 100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니까 평택이 그나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 4번에 걸쳐서 출자를 했더라고요. 4천억. 근데 사실 자본금과 사람의 문제도 가장 또 당장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초기 예측과 달리 부채 비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권 자본금 대부분을 부채가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채 비율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증자하는 사례가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우리도 지금 공단이 작년 부채 비율이 489%, 전년도는 529%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출을 파악해서 청주시에 필요한 자본금 구매를 추정하기 위한 검토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 추계에 따르면 그 추가 가능 사업이 18건이고 그 중장기 지분 투자 형태로 되는 게 3개 사업입니다. 그런 자본금 규모는 적절한 건지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산과장 윤조입니다. 자본금을 저희가 이제 100억 정도를 지금 추계를 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그 공사로 전환하면서 7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4억 5천 정도 연간 하고 그 공사로 하면서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재경비가 필요한 게 그것도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초기 한 3, 4년간은 사실은 성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억 정도가 4년을 해가지고 36억이고 그 이후에는 뭐 상황을 봐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인건비와 그 재경비를 해서 2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8년치를 안정화 기간까지 산출하기 위해서 하니까 8년치를 하니까 그게 100억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100억으로 이렇게 자본금을 추계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뭐 공사가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제기한 그 18개 사업 외에 공사에서 채용된 인원과 청주시에서 파견된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18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규모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규모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했을 때 100억이면은 초기에 출발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평택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1,000억이 넘는 자본금을 지금 갖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봤지만 수원은 100억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본금이 지금 저희와 비슷한 규모에서는 최하 100억 정도는 지금 초기에 이렇게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는 추계를 잡고 했을 때 8년 정도의 안정기까지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지금도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겼겠지만 좀 더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 20개가 넘는 공사가 있는데 평택이랑 화성 2개만 제외하고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계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한 4명 정도 파견을 뭐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 브릿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기간이 정말 필요한 건지 길게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최적으로 해야만 왜냐하면 전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 그 묘미에 대해서도 기간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체계라던가 개발 사업 관련한 뭐 그 직급 설계라던가 뭐 개발 업무 수당을 신설한다던가 뭐 그 공단 분야 조직하고 직위 명칭을 차별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도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과장님 이게 그 지금 그 의회에서 지금 우리 경문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고 또 뭐 의장님이나 다른 뭐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우려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시와 의회와 공사가 출범했을 때 공사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빠른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성우입니다. 최원근 경제 일자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이게 완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 면적이라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영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밀집 기준에 보면은 면적 상권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골목형이기 때문에 그 인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다 보니까 그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용 면적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여기에는 이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외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용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 그 어떤 그 인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니는 길이라든지 그런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상가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다 보면 더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화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고려해야 될 게 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천안이랑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거는 도로랑 주차장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원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청주시 조례에도 다른 조례에 맞춰가지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뺄 거면은 두 가지 뭐 공용 면적이라고만 쓰든가 표기를 할 거면 이렇게 도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문구까지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소공원이 상당히 좀 많은 데도 있기 때문에 소나무길 같은 경우도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부분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논란을 좀 재울 수 있고 보다 빠르게 결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의원님들과 심의 의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신성 의원이 좀 질의하는데 보충 2,000제곱미터라고 그렇게 하면은 순수한 건폐율만 따지는 건지 용적률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나요? 그거는 저기 저 바닥 면적을 건폐율 따진다는 거죠? 2,000제곱미터 해가지고 건폐율 하면 605평. 부지 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지 면적. 상정가가 밀집되어 있는 바닥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건폐율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만약에 100평이라면 60% 된다면 60평에 100평이자 40평은 포함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만약에 40평이다. 그럼 나머지 60평은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에서. 토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는 그 상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제 바닥 면적이 다 들어갈 테고. 그렇고 이제 건물이 높게 쓸 경우에도 또 이제 그 바닥 면적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높게 쓴다 그래도 그 용적률로 들어가는 거고 바닥은 건폐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폐율만 갖고 2,000제곱미터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문면 지역에는 뭐 시내 같은 경우 2,000제곱미터 해가지고 뭐 빌딩 하나에 그냥 20개가 다 들어가고 30개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시골에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면 지역에는 땅이 크니까 땅 큰 데다가 뭐 상가리 해가지고 짓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간에 건폐율로 보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 지금 이유균 의원님은 전체 건물 100평짜리의 건폐율이 20%냐 40%냐 해서 만약에 40%면 40평을 보느냐에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서 바닥 면적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 2층이면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건물이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 2,100만미터 이내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로 보면 그 바닥 면적이 학교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해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토지 면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건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닥 면적이고 용적률을 따지면 연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2층, 3층, 4층. 층수의 바닥 면적 합계로 층수 바닥 면적 합계로 보는 거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용적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건데 제가 알기로도 1층, 2층, 3층, 4층이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답변은 1층의 바닥 면적만 뭔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서 그걸 정정하는 거니까 그 명확하게 좀 따로 말씀을 주세요. 예, 이상조 의원님. 예, 그거는 뭐 제가 한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고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들을 때는 여기 그 골목형 상정가 지정 기준 2,000제곱미터는 전체 토지 면적, 예, 전체 토지 면적을 말하는 거고 2,000제곱미터 안에 상점이 몇 개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 중에서 도로나 좀 전에 이제 그 존경하는 신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00제곱미터가 이제 더 넓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2,000제곱미터 안에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 상점이 위로 하나씩 있으면은 그거는 상점은 5개가 이제 되는 거고. 예, 경제일자리 과장 차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용적률에 대한 관계는 지금 그 점포수가 포함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좀 설명을 좀 쉽게 못 드렸는데요. 그 건물이 아까 바닥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 면적, 그러니까 대지에서 깔고 있는 그 면적의 기준이 2,000평방미터 미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물의 층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점포수 들어갈 때의 기준이고 그 바닥 면적이 깔고 있는 그 밀집돼 있는 토지 면적의 합계, 그렇게 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 뭐 큰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길 건너편에는 뭐 A라는 지역은 딜 수가 있고 건너편 B 지역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 그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은 좀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빌딩 건물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들은 거 많아도 읍면동에 저희가 15개, 도심 지역은 우리 청주시 동지역은 2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지금같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면동은 뭐 건물이 크게 있는 높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토지 면적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포수를 조금 더 완화하는 기준.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를 좀 둔 겁니다. 좀 자세히 해가지고 저 조사할 때 내수 공수 아니고 좀 정확하게 그 조사를 해주세요.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정현숙 의원님.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그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보조금 요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구성 관련한 거는 있는데 위원들 해임이나 해촉 그다음에 위원들 재적이나 기피, 회피 내용들은 따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위원회 위촉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촉은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해촉도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 위원회 임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임기 2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위촉과 해촉은 다 규정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관련해서 이미 교부되었을 때 그 대처라고 할까요? 어떠한 제재, 재발 방지, 어떤 페널티 관련한 것도 있나요? 실제 그 보조금법에 보면은 지금 허위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허위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그 반환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5년 동안 그 보조금 사업자로서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그런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동종 사업 시 뭐 3개 처리한다던가 이런 내용들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나 보증법에는 상계 처리의 규정은 없고 네. 제가 하는 거는 그 자체를 회수를 할 때 세외 수입 규정으로 그 회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은 지방세법을 따르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계 처리가 그쪽에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많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네, 최원근 골목형 상점과 그 지정에 관한 조례 여기 보니까 기존 그 동지역은 기존에 그 30개 점포에 있는 걸 뭐 지금은 20개로다가 20개. 줄이는 거죠? 예, 20개 점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평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층 빌딩이 막 있고 거기에 점포수가 많이 그 지금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수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20개 이상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게 읍면이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게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제가 볼 때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저 저녁 때 저기 뭐 이른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전부 꼼꼼해요. 그리고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게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저기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 과장 최영원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또 수곡동도 이제 구도심 뭐 옛날에 그런 좀 아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상권이.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동하고 읍면 지역에 그래도 옛날에 이제 동지역에 30개로는 완화하는 차원에서 20개로 이제 좀 그 완화를 좀 대폭 줄였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동읍면까지 그렇게 맞춰서 최소화한 거거든요. 읍면 지역은. 그런데 동지역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좀 다 대부분이 보면은 다 신청이 하다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어떤 좀 난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목형 상권과 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구분화 좀 차별화 좀 돼야 될 테고요. 예, 지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연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꽃다리에서부터 저기 분평동까지 그 상가들은 거기 뭐 몇 단위보다도 못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건 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좀 나중에 좀 잘 돼서 개발이 좀 돼서 하면은 이런 거 지정을 좀 통해 가지고도 좀 그때 지정이 좀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최 과장님 그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예, 경제일자리 과장 최영은입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골목형 상권과 골목이 지금 한 개소밖에 없어요, 지정이. 네. 서항 혜택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지정이 되면은 일단 오늘이 상품권 시급업소가 해당이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중기부에서 그 어떤 공무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 공무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 사업 그런 국비 지원을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뭐 체감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없어요, 별로. 근데 일단은 전통시장법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지원받는 혜택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완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동지역도 15개로 하면 행정에서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나요? 대부분 골목길에 이제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포가 이거는 업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개, 그러니까 20개가 15개로 완화될 경우에는 건물 하나하나만 해도 하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쨌든 그냥 갈 수도 있겠으나 한번 향후에 이 조례 오늘 이후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15개로 했을 경우 동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우리 시에 몇 개나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군 통합하면서 이런 것도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일자리 과장님 또 이건데 폐지조례안, 상권 활성화 폐지조례안 이게 좀 늦긴 했죠. 예, 경제일자리 과장 채용은 다소 늦었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될 일인데 시기를 놓친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단을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재단이 후에라도 필요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존치를 좀 했었던 거고. 네, 근데 6개월 이상 지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문화예술과장님께는 뭐냐면 청주학연구센터 위탁 동의안인데 이것을 향후에는 이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존엄입니다. 저희도 이 청주연구센터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은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위탁 주는 거냐 아니면 청주시정연구원이 직접 자기 소속 기관으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출발한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고요. 향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자기 소속의 그 부서로다가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도시공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전환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사실 공사 전환은 시대의 흐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전환의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급하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아무리 길게 봐도 1년 이렇게 하는 행정이 과연 우리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을 했을까? 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공무원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과연 의회 얘기는 그동안 안 듣고 있다가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급하게 해온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공사가 설립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하고 재원 투입 의지 그리고 사업 의지를 해야 되는데 향후 몇 년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초기에 100억을 투자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금 예산 투입은 없지만 사실은 사업 쪽에서 계속적인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입니다. 사업 내용은 꼼꼼하게 어쨌든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 정말 그럴듯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사업은 많을 거예요.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향후 100년 후에도 할 사업은 있으니까 그 시대 좀 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과 조직변경 동의안이 같이 왔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 설립 하고 난 이후에 조직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과 조례 같은 관계 같다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조직을 변경하고 설립 등기하고 이것이 순서 아닌가
지금 법에 보면은 네. 조직 변경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에 지금 80조 2항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가지고 계시죠? 네. 제일 마지막 첨부 서류 관련 법규 가지고 계시죠? 예. 첨부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금 보신 거 80조 2항. 네. 2항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 첨부 서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 관련 법규 첨부 서류에는 조례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관련 법규를 갖다 붙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첨부 서류 법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은 언제적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신 법조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조례안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적시가.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혼돈이 왔어요. 당연히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잖아요. 동의안이. 조직변경 동의안이 의미가 없는 조례. 소위 말하는 종된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된 조례안에 종된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같이 제출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요거는 한번 따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의견 조정을 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따로 한번 의견 조정 그 전까지나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같은 조례안에 같은 법규인데 지방공기업법 80조 2항이 다르게 첨부되어 있는 거 엄청 큰 문제예요. 네, 이상과장 윤주호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 조정할 때까지 설명을 한번 순서에 대해서 그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오찬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복지 상담을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 서비스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기관 및 단체를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서민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1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양한을 청년 등 다양한으로 한다. 안 제2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회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회원 중으로 위원으로서를 회원으로서로 위원을 회원을로 한다. 안 제26조 제1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 회원으로 출석 위원을 출석 회원으로 한다. 안 제32조 제3항 중 위원에게를 위원 회원에게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주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중 법 제7조 띄우고 제1항을 법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0 제4조 띄우고 제2항 띄우고 제1호를 0 제4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민간의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주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의 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2로 한다. 안 제6조 제1호 중 주차장을 공원 주차장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주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중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 업무 관련 과장을 시의 공사 업무 담당 과장, 개발 및 대행 사업 업무 과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7조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주시 제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단, 재단, 이하 공단, 재단이라 한다를 공단, 재단, 이하 공사,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주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주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민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마치기 전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도 있게 해주셨고요. 도시공사가 전환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잘 돼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 그리고 많은 꼼꼼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마치기 전에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